한 해 동안 SWM 사역권 내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올 2월에 있었던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지진 소식입니다. 올해 2월 6일 오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튀르키예 공식 사망자 수 집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35,418명, 시리아 정부 통제지역 1,414명, 시리아 반군 지역 4,400명으로 사망자 수가 41,000명을 넘어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재건 비용을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에르도안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종신 집권의 길이 열린 튀르키예 총선 소식입니다.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연기될 것으로 추정했던 총선을 예정대로 5월 14일에 치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약 52%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새 임기의 시작과 동시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새롭게 임명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확충을 꾀하고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치솟는 식품 가격에 소비자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무력 충돌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국경지대로 침투하는 기습 공격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전쟁 개시를 공식 선언,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정상은 10월 9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란, 레바논 등 이슬람 시아파 국가들이 하마스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난으로 정부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히잡 규제와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이란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가 사망한 이후 히잡 강제 규정과 정권에 대한 대대적 반대 시위와 저항이 빈번해지며 크게 위축됐던 도덕 경찰의 활동이 아미니 사망 일주기를 앞두고 다시 재개됐을 뿐 아니라 이란 사법부는 히잡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또는 3억 6천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하거나 쓰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카메라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등 유례 없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 법안에 이란 국민과 세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권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에 서명했고 지난 6월에는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며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의 관계 해빙의 기류가 감지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는 이스라엘과 정상화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요소가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스라엘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마스의 공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 간 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사우디마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경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해온 하마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마스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2023년 올 한 해 SWM 선교회 사역권 내에 있었던 주요 뉴스였습니다.